그러다 갑자기 내 위에 올라탔다. 내 목을 조르며 한 번만 하자며 자기가 강간한 거라고 하라며 애원했다. 그렇게 40분 동안 그 자세로 실랑이가 이뤄졌다. 이후에도 그 애는 내가 겪었던 일을 토대로 협박을 했으며 긴 시간 동안 난 걔한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당신을 위한 그림을 처방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림 처방전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오늘도 사연자님의 사연을 듣고 한 장의 그림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사연을 신청해주신 사연자님과 전화 연결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예지입니다. 21 예지입니다. 예지씨요? 네. 그러면은 본 사연 듣기 전에 여기 그림 처방전에 사연을 신청해주신 계기가 있을까요? 언젠가는 이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모르님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 번쯤은 목소리를 내볼 수 있는 사람이겠다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본론으로 넘어가죠. 오늘 어떤 사연으로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지 한번 쭉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연이 조금 길 것 같아서 네. 편지 형식으로 준비했어요. 네네.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네, 중1 때가 시작이었다. 중학교에 올라온 나는 잘하고 싶었다. 누구도 잘하고 싶었지만 잘 어울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를 만들었다. 어떤 말도 잘 받아치는 재미있는 나로. 그게 시작이었다. 우리 반 남자애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자위, 여자, 가슴, 야동이란 말에 서슴없이 했다. 나는 남자애들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저런 야한 농담에 웃었다. 당시 자위가 뭔지도 모르면서 웃었다. 그러다 보니 내 별명은 변태가 되었다. 단지 웃었을 뿐인데 변태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그 이미지는 나를 괴롭혀왔다. 15살에 비해 큰 가슴을 가지고 있던 나는 변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나는 재미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야, 쟤 너 사진 보고 딸친데 너 보면 잘 된대 라는 말을 수억 많은 남자애들에게 들어야만 했다. 5일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쉽지 않았다. 수학여행 때 나는 친구와 그 당시 유행했던 쫄치에다가 청자켓을 걸쳤다. 그날 이후 나는 노는 애들 사이에서 한번 따먹어 볼련이 되었다. 특히 한 남자애가 더 심했다. 걔는 나를 잡고 급식실 뒤로 끌고 갔다. 가는 내내 무서웠다. 걔는 거기서 키스해줘, 너 나랑 하자 등 성희롱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애가 진짜 행동으로 표현할까봐 빠르게 걸어 교실에 올라와 울었다. 고이 걔를 계속 마주할 수 없었던 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새 시작을 원했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성적인 대상일 뿐이었다. 그 학교는 내게 있어서 최악이었다. 수련회에 가서 내 가슴을 만져놓고 사과도 없이 오히려 나 쟤랑 할 뻔했는데 못했어 라고 말하고 다니는 놈도 미웠지만 내 인생을 다 멈춰버린 놈은 따로 있었다. 6월 28일 그 애에게서 처음 연락이 왔다. 친하지도 않았는데 세계지리 과목을 가르쳐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나는 싫다고 했지만 누나가 있으니 이상한 짓 안 한다느니 말을 하는 걔를 거부할 수 없었다. 7월 2일 세즈를 가르쳐주러 걔네 집에 버스를 타고 갔다. 누나가 진짜 계셔서 안심했다.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나가려고 짐을 싸자 잠깐만 쉬다가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 주겠다며 나를 잡았다. 당시 처음 가는 동네라 버스를 타는 것이 익숙하지 않던 나는 별 생각 없이 앉아서 그 애가 제안한 게임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369 등 끝말잇기 등의 재미있는 게임을 이어갔지만 이후에는 진실 게임을 하자며 나에게 전남친과 관계를 가졌는지 끊임없이 물었다. 나는 전남친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나를 놀린다고 생각했다. 전남친과 그 애는 친한 친구 관계이다. 그러다 갑자기 내 위에 올라탔다. 내 목을 조르며 한 번만 하자며 자기가 강간한 거라고 하라며 애원했다. 나는 112에 신고한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그렇게 40분 동안 그 자세로 실랑이가 이뤄졌다. 이후에도 그 애는 내가 겪었던 일을 토대로 협박을 했으며 긴 시간 동안 난 걔한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금은 소송 준비 중이다. 끝인가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일이 고등학교 몇 학년 때죠? 고등학교 2학년 때요. 2학년 때? 네. 그때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한 번?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더 여러 번 피해를 이후에도 여러 번. 첫 번째 때는 술 3병을 마시게 한 다음에 기억이 그때 술을 처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필름이 끊겼었는데 이제 술 3병을 먹인 다음에 걔가 그 짓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상태였냐면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없어서 울면서
집에서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할 정도의 상태로 진짜 상태가 아니었는데 걔는 그거를 한 후에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그냥 길거리에 내비뒀어요. 제가 막 토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보고 경찰이 이제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그 경찰들한테 그냥 제 여자친구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도 웃겼던 게 그냥 갑자기 저한테 대뜸 와서 학생 정신 차려보세요. 학생 왕따세요? 라고 물어보더니 제가 아니요 왕따는 아닌데 라고 말을 하니까 아 왕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별일 없는 거죠?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누가 봐도 망신장이었고 그때 도움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런 상태에서 별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일이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걔한테 연락이 오고 그 다음에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뭘 한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걔가 있는 장소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막 술 자기가 안 뚫리니까 술 사갖고 오라면서 때리기도 했고 욕을 하기도 했고 가방을 던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시달린 거네요 일종의 약간. 네. 그 이후에 지금 연락은 끊겨. 지금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살 시도로 인해서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걔한테 사과도 받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도 사과가 없는 상태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하는 거예요? 응답은 있는데 부정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친구에게 막 거짓된 진술도 해달라고 하면서 저쪽에서도 이제 증거를 모으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친구에게 막 이렇게 거짓된 진술도 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상태를 아예 부정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걔 사과 한마디면 됐는데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걔를 보니까 괘씸한 마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진행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증언이랑 당시에 제가 썼던 진술서랑 그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진짜 힘드시겠다. 오히려 옛날 얘기라면서 다시 옛날 감정이 살아나니까 더 요즘에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좀 주변에 좀 도움을 받을 어른들이 없었나요? 뭐 부모님이나. 아무도 제 편이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그 당시에는 얘기를 들으시고 너무 감정적으로만 판단을 하셔서 이제 저를 오히려 혼냈거든요. 너가 화장을 해서 그렇다. 너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서 그렇다. 등등 이런 식으로 혼을 냈었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는 걔가 고3이니까 이제 강전이라든지 퇴학은 시킬 수 없고 제일 최선의 방안은 교내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지랑 그 가해자랑 이렇게 갈라놓는 방식밖에 취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한 거네요 결국은. 네. 지금 이렇게 피해받았던 부분들이나 이런 트라우마 같은 거 좀 주변에 친구들한테나 얘기 같은 거 좀 하면서 풀어요? 어때요? 친구들한테 예전에는 많이 말을 했었는데 제 친구들도 제가 항상 아파하는 모습만 보다 보니까 힘들었는지 혼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안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오늘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조금 리프레시하게 혹시 지금 21살? 네. 꿈이 뭐예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네. 공부 중에 있어요? 네,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간호학과는 제가 살려고 간 학과기 때문에 아 진짜? 왜? 도저히 그렇게 바쁜 학과가 아니면은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매일매일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은 직업적인 꿈 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이제 병원에서 약만 먹고 이제 안 아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네요. 일단은 말씀을 다 털어놔 주셔서 그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 들고요. 저도 뭐 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사연 토대로 제가 들은 감정을 한번 예지 씨를 위해서 한번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뭔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연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긴 말 없이 바로 예지님을 위해서 그림 한 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지. 오늘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 완성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단순한데요. 뭐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제 성폭력 피해자분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연을 가지고 그림을 워낙 많이 그려가지고 매번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참 되게 어렵습니다. 제 그림의 이야기가 식상하시다면은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그림들도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런 그림을 그렸고요. 사연자님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10대 때 그렇게 안 좋은 트라우마들을 경험하셨었는데 그 한참 자유로울 수 있을 나이에 그런 피해를 겪고 좌절감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가 꺾인 거예요. 날개를 달고 있지만은 약간 추락하는 느낌, 바다로 추락하는 느낌을 그려보려고 했습니다. 자유가 꺾인 그런 사연자님의 위태로운 모습을 그려보았고요. 근데 그렇게만 그림을 그리면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반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였습니다. 바다로 추락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과 그 절망이 동력이 돼서 부디 더 자유롭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 물이 아니었고 하늘인 거죠. 그리고 마침 지금 밖에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눈밭이라고 합시다. 무슨 더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제부터라도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향해서 날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비상이죠, 비상. 맞습니다. 그림이 심플하죠? 이야기도 심플하고. 아무튼 오늘 이 현장의 그림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분이 나아지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작은 마음에 이런 그림을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레였습니다. 끝.